그 끝없는 정상을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것처럼 사람도 계속 그러시는 것 같아요. 끝없이 그냥 계속 발전해 가면서 꾸준히 그러니까 뭐 헬리콥터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한 걸 한 걸음씩 올라가시면서 노력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에 제가 그러니까 여기 온 지 거진 20년 된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와서 결혼하고도 이 동네 사니까 계속 왔어요. 여기서 후원해가지고 복지관으로 가가지고 독거노인들한테 지금 빵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되게 좀 책임감 강하시고 성실하시고 약간 이제 빵에 대한 이제 고객들 입맛에 위주로 많이 이제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되게 열심인 사장님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새벽 5시 반, 고요한 새벽 불 꺼진 상가 주변에 불 켜진 빵집 하나가 거리를 밝히고 있다. 오늘도 분주히 반죽을 하는 김용현 사장님. 벌써 빵을 만들기 시작한 지 40년. 그의 손동작에 따라 반죽이 변하기 시작한다. 아침에 한 6시부터 작업하는데요. 일어나는 시간은 5시 한 반 정도 일어나서 한 30분 준비하고 내려와서 일을 하죠. 매일 이렇게 일하세요? 매일 하죠. 매일매일 합니다. 반죽이 장인의 손길을 기다린다. 아침은 전쟁터예요, 전쟁터. 아침은 전쟁터. 왜냐면 빵 이거를 빨리 만들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아침에 오기 때문에 아침 일찍 만들어서 이게 빵이 나오려면은 반죽에서 나오려면은 4시간이 걸려요. 4시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온도 아니고 아침에 항상 전쟁터. 매일 만들죠. 빵은 이거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하루밖에 못 파니까 하루살이에요. 능숙한 손길에 빠르게 움직이는 밀대. 그리고 줄선 반죽의 모습. 사장님의 손이 바쁘다. 또각또각 조용히 울리는 밀대 소리. 동글동글한 반죽들이 반듯하게 펴지길 기다린다. 손을 보니까요. 네. 손이랑 요 팔목 이게랑 두께가 엄청나시던데. 네. 네. 뭐 오랫동안 이렇게 손반죽 하셔서 그런 건가요? 지금은 이제 기계 시설이 다 잘 돼 있는데요. 저희 초창기 때만 하더라도 다 이거를 손으로 반죽했어요. 밀가루 세포 60kg씩을 나무통에 놓고 그거를 두 사람이서 양쪽에서 반죽을 해요. 그럼 반죽 한 번 하고 나면은 땀이 그냥 비 오듯이 쏟아져요. 특히 여름 같은 경우는 말도 못하죠. 그렇게 옛날에는 우리 기계 시설이 안 돼 있던 시절, 그때는 다 손으로 반죽을 해서 손이 아마 그때 굵어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지금 보다시피 이게 나무로 된 이게 멘보라 그러거든, 밀대거든요. 밀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루에 이게 빵을 몇백 개씩 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도 거칠어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그런 거죠. 제빵사로서의 40년. 그의 손은 두껍고 거칠다. 뭉뚝하고 거친 주름이 잡힌 그의 손. 굳은 살 박힌 세월만큼 다양한 빵들이 그의 손을 거쳐 지나갔다. 이게 이제 크림빵이 슈크림빵인데요. 제가 아마 슈크림빵 민 거보다 몇천 개가 될 거예요. 몇만 개 정도.
지금까지 미뤄온 거 하면 몇만 개가 될 거예요. 셀 수도 없겠네요. 그렇죠.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미뤄졌어요. 그 옛날에는 그러면은 보통 이런 반죽하거나 작업할 때 지금보다 더 많이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때 당시에는 오래 걸렸죠. 왜냐면은 지금은 기계로는 뭐 치면 한 12, 3분이면 치는데 그때는 한 20분 정도 반죽하는데 걸렸어요. 시간도. 손으로 반죽하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죠.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뭐라 그럴까 제가 좀 생활하기 참 편하죠. 옛날에 비하면은 옛날을 얘기하면 호랭이 담배 피우는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저희들은 손으로 다 반죽했었어요. 이 기계 시설이 없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한 거죠. 안녕하세요. 홀문이 열리며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여기서 후원해가지고 복지관으로 가가지고 독거노인들한테 지금 빵 돌리고 있어요. 이걸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작년이죠? 2년 됐을 거예요, 지금. 아, 지금 2년 동안 계속 예. 이 빵집에서 예. 노인들을 위해서 후원하신 거예요? 예. 그럼 오랫동안 여기 사장님하고 아실 것 같은데 예, 오래됐죠. 알기는. 뭐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분이세요? 뭐 동네에서 굉장히 후원도 많이 하시고 원래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래요. 또 다른 뭐 활동을 좀 하시나요? 예, 많이 하시죠. 동네 일은 발을 벗고 나서니까 언제나 먼저. 그럼 선생님 보시기에 좀 어떠세요? 좀 아, 동네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뿐이죠. 이런 데서 그럼요. 지역 사회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해요. 이분이. 그래서 이것도 후원을 받게 된 거고. 처음에 두 분 어떻게 다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이 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동네 독거노인들을 좀 봉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직접 그러면 우리 빵도 좀 후원할 테니까 같이 돌려라. 그래서 지금 도시락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독거노인들. 이제 거기서 그래서 빵도 받게 된 거예요. 막상 그 빵을 받는 독거노인 분들은 또 어떤 반응이세요? 좋아하죠. 간식거리가 없는데 독거노인들은 엄청 좋아하시죠. 그거 하나 받음으로 인해서 그 하루 행복이 되는 거죠. 그분들은. 김용현 사장님의 손길이 닿은 빵들이 이웃을 찾아 떠난다. 진열장의 향기와 빛깔을 뽐내며 늘어선 빵들은 장인의 손을 거쳐 하나의 예술품처럼 느껴진다. 같은 자리에서 20여 년, 이미 이곳은 그의 손길이 닿는 하나의 장소가 아닌 그의 삶이다. 아까 전에 보니까 한 10시쯤에 서대문구 자원봉사자분이 오셔가지고 빵을 가져가더라고요. 그건 뭐 어떤 건가요, 그게? 그건 이제 푸드뱅크라고요. 이제 우리 그 빵을 남는 거를 팔지를 않고 그 복지센터에 가져가서 그 이제 어려운 이웃들한테 나눠드리는 겁니다. 그거는요. 근데 그런 걸 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또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 아버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는 총각 때도 나무 집 생활할 때 사장이 안 됐을 때도 우리 가면 아버님이 가시면 항상 사장 아드님 오셨다 그래요. 우리 아버님께서 사장 아드님 오셨다고. 근데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가 보통 시골에는 한 8분 능선 정도의 묘가 있었거든요. 그 이제 그 추석 때인데 이제 갔는데 그 이제 산소에 가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묻더라고요. 사장 아들이 죽고 난 뒤에 기억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는 뭐 가족들 말고 몇 명이나 있겠냐고. 내가 많지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 10여 년 전에,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진짜 내가 죽고 난 뒤에 이렇게 객지에서 만난 사람들이 날 기억해 준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3명 이상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득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이렇게 내가 제과점을 여기서 올해 한 20년째 만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10년 전부터 이제 이 동네 어려운 청소년들한테도 장학금을 이제 주고 있거든요. 해년마다 한 5명한테 한 2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학생들이 나중에 가서 혹시 내가 죽은 뒤에라도 자기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얘들이 있으면 빵집 가서 야 내가 어렸을 때 진짜 어렸을 때 동네 아저씨 빵집 아저씨가 준 장학금으로 그나마 좀 그래도 보탬이 됐다 이렇게 기억해 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만들다 이제 하게 된 거고요. 또 이제 그 동네에 이제 이렇게 복지센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도 어려운 이웃들이 와서 정심을 먹거든요. 그럼 정심을 먹고 예를 들어서 또 정심을 못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빵 남는 거를 제가 매일 주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와요. 그분이요. 그래서 저희 빵 남는 거는 뭐 1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20개가 됐든 매일 그분한테 가져가서 아까 제가 여쭤보니까 요 골목에 빵집이 4개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빵집만 이제 빵을 이제 남는 빵을 이제 준다고 하시던데 뭐 왜 혼자 이렇게 계속 그럼 이 빵집만 계속 하는 이유는 또 뭐 다른 데서는 뭐 이렇게 같이 협업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빵들을 이제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팔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루 남는 빵들은 안 팔려고 그러니까 고객과의 약속 제가 마음 먹는 게 하루 지난 빵 팔지를 않고 그냥 이게 복지센터에 주고 또 항상 신선한 빵 좋은 빵을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프랜차이들이 생겨도 제가 이게 뭐라 그럴까 살아갈 수 있는 게 그런 것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거나 뭐 사장님도 뭐 장사를 하시면서 이윤을 추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으세요? 뭐 준다고 해서 그게 물론 조금은 더 그 팔면은 남을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게 하루 지난 걸 팔면 맛이 없으면은 그 집이 맛이 없다는 집으로 소문이 나면은 장사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오로지 프레시한 빵, 맛있는 빵을 신선한 빵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프랜차이즈에 밀려 사라져가는 동네 빵집들이 연합된 동네빵내 협동조합. 결성된 지 이미 2년이 지났다. 한 가게가 감당할 수 없는 시설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작년 12월 공동 공장이 문을 열었다. 동네의 상권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는 동네빵내 협동조합. 다양한 프랜차이즈 업계 속에서 그들이 부족한 것은 실력이 아니라 마케팅이라는 현실에 연세대학교 동아리 인액터스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다. 뭐 프랜차이즈 이런 상점들이 뭐 어떤 종류를 불문하고 막 점점 대형화되고 그런 것들이 골목 상권들을 많이 침투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현실에서 요즘 좀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은데 좀 어떻게 뭐 좀 운영하기 좀 힘드신 부분 없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동네빵내를 작년에 협동조합을 제가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이제 저희보다 다 열악해요, 시설들이요. 그 제품들도 열악하고 그래서 저희 제품을 제가 다 오픈해서 다 해서 아마 그 이제 지금 한 8군데 정도가 다시 리모델링해서 오픈했는데
다들 신장이 한 100%씩은 다 됐어요. 적게 된 데가 7, 80%, 100%. 그래서 이제 제가 잘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제 매장을 신경 쓰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만두고 그냥 왔죠. 그럼 전에 그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계셨을 때는 주로 어떤 업무를 좀 보셨나요? 작년에는 그러니까는 이 협동조합을 만드는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공장을 만들었거든요. 저희가요. 공장 만드는데 신경을 썼죠. 공장을 만들어서 다 물건을까지 이제 다 출하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제 해주고 제가 온 거죠. 그 공장을 만드신 이유는 또 그러니까 이제 열악한 시설, 그래도 아까 보셨지만 저희만 해도 시설이 그나마 좀 괜찮은데 저희들보다 굉장히 더 열악해요 시설들이요. 그래서 그 시설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뭐 오븐이라든가 이 반죽 기계라든가 또 이렇게 이 유산균을 발효시키는 발효기라든가 이런 거 다 사가지고 수입해서 다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5월 달에는 저기 뭐야 유럽에서 오븐이 또 다시 들어와요. 돌 오븐이 들어와가지고 더 맛있는 빵을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 동네 빵내 협동조합이라 이게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동네 빵내 협동조합은 이제 그 정부에서도 지금 협동조합을 만들라고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이제 그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10개 제과점이 모여서 출자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지원금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만드는 그겁니다. 근데 사장님은 그 프랜차이즈 이런 빵집을 운영 안 하시고 이렇게 그냥 개인 빵집 뭐 계속 운영하는 특별한 좀 이유가 있나요?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와서 프랜차이즈 하라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저는 빵 만드는 사람이에요. 빵 만드는 사람이 빵을 안 만들고 그냥 갖다만 판다는 거는 제 상식으로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장인 정신을 가지고 빵을 만들고 있죠, 지금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빵을 만드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보통 이제 이게 사장이 되면은 빵을 안 만들고 종업원들만 시키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이 뭐라 그럴까 빵을 제대로 만드는 게 오래된 사람들이 빵을 제대로 만들어서 이거 빵을 만들어줘야 맛이 제대로 이어가는데 그러지 않고 자꾸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친구들이 자꾸 빵을 만들면은 빵 맛에 대해서 그 풍미가 많이 떨어지죠.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어머니가 김치 담는 거하고 며느리가 김치 담는 거하고 똑같이 김치 담는 거예요. 근데 맛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왜 차이가 납니까? 그 손끝에서 나는 그 풍미의 맛이 전혀 틀리다는 얘기죠. 빵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아까 전에 그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계실 때는 이제 공장 뭐 설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힘을 많이 쓰셨는데 공장에서 하는 작업과 뭐 여기 개인 빵집에서 하는 작업이 다른 건가요?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쪽에는 이제 기초적인 반죽만 해가지고 오는 거죠. 여기다가요. 기초적인 반죽만 해가 오고, 그러니까는 열악한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열악한 시설들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공장에서 이제 하는 거죠. 일들을. 예를 들어서 이제 뭐라 그럴까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반죽기라든가 이런 게 전혀 틀려요. 그러니까 뭐 지금 설명으로는 좀 이렇게 기계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또 빵도 바람의 열로 구워야 될 오븐이 있고 전기의 열로 구워야 될 빵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빵들이 다 조그만 집에서 시설을 못 갖춘다는 얘기죠. 근데 공장에서 그런 시설을 다 갖춰 놨어요.
옆에 보면 대형 프랜차이즈 빵집도 있는데요. 근데 그쪽 빵은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오로지 그냥 저는 이쪽 빵만 계속 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빵 먹다가 또 다른 데서 먹으면 너무 단맛이 많이 나고 좀 빵도 좀 느끼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빵은 먹고 나도 소화도 잘 되는 것 같고 괜찮아서 저는 이쪽 빵만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보면은 뭐 네, 대형 많이 생겼어요. 프랜차이즈 빵집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 안 가시고 여기 오시는 건가요? 그렇죠. 거기 아무래도 이렇게 좀 만들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배달해서 파는 거랑 직접 여기서 만들어서 파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 어떻게 좀 다른지. 일단 뭐 재료나 이런 거가 여기서 오래 장사를 하셨고 그리고 또뭐 명성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재료를 믿을 만한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빵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애들도 뭐 좋아하고 그래서 이용하고 있어요. 옆 가게 보면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가게들도 있고 네. 빵집도 많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빵집을 안 가시고 여기만 오시는 이유는 뭔가요? 다른 데 옆에 잠깐 한 번씩은 가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애들은 아직 애들이 뭐 중학생이고 고등학생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뭐 이렇게 메이커라 그래야 되나? 예, 브랜드 저런 걸 찾기도 하니까 예, 그럴 때는 지네들이 가서 거기 있는 거 사갖고 올 때도 있고 저한테 거기 빵 뭐 사오라 그러면 가끔 한 번씩 가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와서 사지만 애들이 혹시 원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사다 준 적도 있어요. 근데 여기가 훨씬 맛있더라고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맛있어요? 빵이 더 부드러운 것 같고, 예, 더 부드럽고 내용물도 충실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에 대해서 좀 아세요? 사장님은 예, 저희가 단골이니까 그래도 잘 알고 있죠. 네. 어떤 분이세요? 좀 보기 옆에 보시기에. 그러니까 항상 뭐 되게 좀 책임감 강하시고 성실하시고 약간 이제 빵에 대한 이제 고객들 입맛에 위주로 많이 이제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되게 열심인 사장님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동네에서 유명하시나요? 네네, 그럼 유명하죠. 이렇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빵금터 같은 동네 빵내로 해가지고 이제 TV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많이 유명하시잖아요. 예. 여기 사장님 혹시 개인적으로 친구 개인적으로는 네. 그러면 그냥 서대문구 시민으로서 네. 이 사장님 어떤 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그 항상 뭐 이렇게 좋은 일에 이렇게 보면은 이 빵집 이름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좀 버는 만큼 또 사회에도 환원을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골목을 보니까 네. 옆에 뭐 프랜차이즈 빵집도 있고 네. 또 어느 빵집도 있고 네. 몇 개 보이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계속 여기만 오신 건가요? 네네. 이 빵집만 고집하는 이유는? 아까 저기 뭐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재료도 우리 이게 건강 위주로 많이 이제 빵을 만들기 때문에 예, 많이 이제 이쪽으로만 자주 오죠. 제빵사 몇 살 때부터 이게 되셨나요? 15살부터 한 거예요. 15살.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6남매 중에서 5째인데요. 초등학교 다니고 바로 올라온 거예요. 서울로.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우리 동네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 동네에 잘로 유명한 제빵사가 계셨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마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한 200호 되는데 많을 때는 한 70명 정도까지 제가 좀 생활했었어요. 그분 때문에. 그분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술자가 우리 동네에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럼 그분이 롤 모델이신 건가요? 그래서 제빵사가 되신 건가요? 롤 모델은 그때 당시는 아니었었고요. 그때 당시는 이제 어린 나이였으니까는 그분에 대한 것도 잘 몰라서 나중에서 아는 거고, 그거는 이제 이게 큰 형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제빵사 생활하면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죠. 큰 형님 친구분 밑에 가서 맨 처음 일을 배우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럼 그 당시 상황을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면요. 그 당시 상황은 참 열악했어요. 다락방에서 잠을 잤고요. 다락방에서요.
월급을 3,000원 받았어. 3,000원. 한 달 월급이 3,000원. 그리고 한 달에 이게 쉬는 날이 2번 있었고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밤 한 10시까지 일했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배웠어요. 그때가 지금 15살 때 말씀하신 거죠? 지금? 그럼 되게 어린 나이에 시작하셨는데 뭐 공부에 대한 뜻은 없고 또 바로 이게 제빵사 길을 택하셨는데 뭐 정확한 이유에 대한 건 뭐 또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하고 싶었었는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는 제가 얘기했듯이 6남매 중에 5째니까 시골서 다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형들하고 이렇게 뭐 누나들하고 뭐 공부를 했고 나는 이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와서 이 제빵 일을 배우게 된 거죠. 그럼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셨으면은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좀 힘드셨어요? 이제 그러니까는 시골서 올라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할 때가 제가 재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이게 했는데 저도 한 20살 정도 됐을 때는 좀 이제 권태기가 왔었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쉬면서 방방곡곡을 한번 돌아다닌 적도 있어요. 목포서부터 제 강원도까지 한 석 달 동안 한번 돌아다닌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작하셨는데 이게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반죽을 해야 되고 좀 힘을 좀 막 손님을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들진 않으셨나요? 어떠셨나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물론 힘은 들었지만 그러니까는 이 남자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열심히 해서 어떤 면으로 성공하기 위한 방법이라 그럴까? 그 하기 위해서는 진짜 열심히 일을 했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제빵사의 길을 택하셨는데 그 뭐 어렸을 때 한창 뭐 놀고 싶고 또 이러잖아요. 뭐 어떤 부분이 좀 많이 힘드셨나요? 그러니까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때문에 해도 그러니까는 이 놀고 싶고 이런 어린 시절이 그러한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시절이었었어요. 이제 새끼 밥 먹기가 힘든 시절이었었으니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힘든 부분은 없으셨어요? 힘든 부분 그렇게 뭐 아무래도 뭐 잠을 못 자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지만 우리가 지금은 좀 늦게 일어나지만 옛날에는 새벽 4시에 일어났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럼 뭐 한 7시 8시까지 오후 그렇게 한 거예요. 4시에 일어나면 몇 시까지 근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6시 7시까지 그때까지 근무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아까 저 봤지만 뭐 반죽 돌리는 기계도 있고 네. 좀 자동화가 많이 됐는데 네. 옛날에 좀 어땠나요? 좀 옛날에는 그런 거 다 손으로 했어요. 일일이 다 손으로. 그러니까는 기계가 제가 올 때만 해도 지금은 전기로 다 하지만 그때는 전기 오븐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는 연탄 오븐, 연탄으로 이제 빵을 굽던 시절이고 그리고 이제 가스로 이제 바로 이제 그때 바뀔 때 내가 간 거예요. 가스로. 그러니까는 지금하고는 생각하면은 어떤 면으로는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 그러면 뭐, 뭐든지 다 수작업이 많이 들어왔으면은 참 고대했을 것 같은데요. 힘들죠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힘든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우리뿐이 아니고 모든 직업이 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때 쌌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지금처럼 인건비가 비싸면 아마 그거를 할 수도 없고 또 지금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할 친구들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가 버려요. 못 하겠다 그냥 가버려요. 네, 그 40년 정도의 그 경력이 있으시면은 그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떠세요? 많죠. 그러니까는 뭐 연수 갔을 때라든가 또 이게 손님들하고 싸웠던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이제 그 손님들하고 우리 빵이 좀 이제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데 싼 빵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손님한테 당신은 우리 빵을 먹을 자격이 없다고 거기가 사 드시라고. 근데 그게 옛날에 은행의 차장 부인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한참 싸우고 나서 이제 그 막 부녀 회원들이 아파트 있을 때도 부녀 회원들까지 다 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친절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이제 그 차장 부인한테 이 사람이 잘못 말한 거 아닌데 왜 그러냐 이래 해가지고 나중에는 굉장히 친해지게 됐어요. 그분하고도 굉장히 그런 적도 있고요. 뭐 이제 이렇게 뭐 애국가 가지고도 많죠. 애국가 가서도 저는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일본이라든가 유럽으로 이렇게 연수를 가요.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빵을 배우고 와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지금 보시면은 프랜차이즈들이 다 성행하고 인도밖에 다 문을 닫았잖아요. 저희들은 이게 문을 닫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아마 문을 닫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랫동안 빵집을 운영하시게 되는 뭐 사장님만의 노하우 같은 거 좀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다른 게 없어요. 성실이죠, 성실. 왜냐면 정직하게 빵을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정직하게 빵을 만들면은 손님들이 알아줘요. 내가 정직하게 빵을 만들지 않고 속이면은 금방 손님들이 알아요. 그래서 정직하게 항상 빵은 뭐라 그럴까 내 생명이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맨 처음에 제가 좀 할 때에도 이렇게 좀 시설이 열악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왜 싸웠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에피소드 없냐 그런 얘기했지만 내가 이불을 안 덮고 자고 옛날에는 저녁에 빵 반죽을 쳐서 날이 추울 때 겨울에는 방에다 그럼 놓고 자요. 빵 반죽을 쳐가지고 그러면 이불로 그 빵 반죽 얼지 않게끔 추우니까 옛날에는 얼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가스 시설이 돼서 하지만 옛날에는 연탄불 뗄 때는 아랫목만 따뜻한 거예요. 운목은 춥고요. 그럼 운목에다 빵 반죽을 놓으니까 그거를 사람을 안 덮고 빵 반죽을 덮어줬어. 그러면 집사람은 나보다 빵 반죽이 더 중요하냐고 이렇게 싸운 적도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이게 기억에 남는 손님 같은 거 좀 있으세요? 아, 많죠. 이게 뭐 교회 권사님이신데요. 그분은 교회에서 빵이 필요한 거를 내가 있으면은 빵 주문하고 가고 내가 없으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빵 주문하고 가시는 손님들. 그러니까는 제가 그렇게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손님들한테. 유럽 연수와 다양한 경험, 연합체에서 활동한 김용현 사장님은 제빵사의 길을 걷던 중 아내를 만났고 두 아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렸다. 김용현 사장님의 가업을 잇는 아들의 손길에서 아버지의 그림자를 엿볼 수 있다. 저 4개만 찌면 되나? 바게트는 4개. 안정된 맛과 질을 지키기 위해 반죽의 무게까지 맞춰 작업을 하는 손길이 전문가의 손길이다. 뭐 작업하는 게 다 분업화가 된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사장님하고 저하고 그리고 이제 여학생 여자분 한 분 계시는데요. 이제 여자분 이제 가마를 보고 가마 담당이고요. 가마ಕ್ಕೆ 뭐 어떤 거죠? 가마 이제 오븐은 이제 빵을 구우는 역할이에요. 빵을 구우는 역할이고 이제 저는 반죽을 빵을 만들고 저는 이제 분할하고 사장님은 제가 분할한 거를 이제 이쁘게 모양을 이제 잡아준 역할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 역할이고 여자분은 이제 빵을 이제 나오는 역할을 하는 거고 사장님은 이제 빵을 이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에요. 저는 그 빵을 이제 그 반죽을 만드는 역할이고. 이렇게 분담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각자 이제 역할이 있어야 그 역할에 딱 맞게 일을 하고 그리고 효율성이 이제 좀 더 있으니까요. 이게 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분담 역할을 해가지고 하는 게 일 효율적으로 빨고 이제 나중에 가서도 일을 하셔도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한다 해가지고 다른 쪽 가서도 이제 일하는 능률을 좀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양손으로 하시네요. 가위 수준 같은데. 빵 이거 만든 지 40년 됐어요. 빵 이거 만든 지가 40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돼. 이게 잡을 때 나쁘다고 이게. 네, 근데 방금 전에 이거 바게트 빵 만드셨을 때 아버님은 이게 두 개를 양손으로 두 개를 만드시던데
본인은 두 손으로 한 개를 만들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아버님은 좀 예. 기술을 따라갈 수 없나 봐요.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버지는 이제 기능자이시고 경력이 됐고 저는 이제 별로 안 돼가지고 2년밖에 안 됐을 때 아직 저는 초짜죠 사장님한테는. 예. 아, 2년 됐어요? 예, 일한 지 좀 2년 됐어요. 거의 이제 거기서는 3년 돼가거든요. 근데 매일 아버지께 새벽부터 원래 그 제빵사가 새벽부터 네. 일어나서 되게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걸 뭐 40년 동안 계속 하셨는데 예. 아들로서 옆에서 그걸 매일 볼 거 아니에요. 예. 어떠세요, 좀 보시면? 예? 어떻게 보면 좀 정말 뭘까 너무 그러니까 건강은 좀 괜찮으실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너무 일찍 일어나시니까는 피곤하시고 막 가끔 이제 다치는 경우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의 부분에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는 그게 이제 저가 이제 3년 됐지만은 그 몸에 이제 배다 보니까는 일찍 일어나면 좀 많이 괴롭지. 일하는 부분에서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같이 일하면서 보시기엔 네, 매일도 같이 일하시잖아요. 네. 어떤 분이세요? 그 자상한 아빠 같은 분이세요. 어떤 면에서요? 원래 다른 사장님 분들은 개인 빵집을 운영하면서도 본인이 빵을 직접 만드시지 않으시거든요. 그런데도 빵을 직접 만드시고 일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원래 직원한테 시켜야 되는데 시키시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하시고 직원을 먼저 보내시는 분이세요. 케이크 아침에 하게 해요, 오빠? 아침에 하게 해요, 케이크? 아니 시작. 사장님이 그 아빠 같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어떤 부분에서 좀 그렇게 보세요? 일단 진짜 진짜 본인보다 직원을 먼저 위하시는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도 본인은 먼저 밥 먹을 때도 먼저 보내시고 퇴근도 사장님이 제일 늦게 하시거든요. 원래 다른 데 같으면 그냥 아무 잡일은 원래 직원들한테 시키는데 그러지도 않고 아드님, 예. 아버지께서 예. 제빵 기능장이라는 자격증을 따셨잖아요. 예. 그거 따셨을 때 뭐 옆에서 보기 좀 어떠셨어요? 또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요. 이게 막상 일을 해보니까는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보면서 이제 땄다고 했을 때 이게 그러니까 저희 같은 또래에서도 그것도 이제 자격 조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제가 알기로 한 8년인가 10년 이상 해야 그걸 이제 취업 조건이 이제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랑 그 나이 되면 이제 또 한 30살, 40살 되는데 그 나이 때 공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나이 때는 그걸 하시고서
그걸 따신 게 대단한 것 같아요. 딴 사람은 거의 한 3-4번 해도 못 딴대요. 그거를 따셨으니까는 대단하신 거죠. 한 번에 따셨나요? 예, 거의 한 번에 따신 거예요. 한 번에 따신 거예요. 제과 제빵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하셨는데 일단 국민들이 이 자격증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제과점 경력이 10년 이상 된 사람만 볼 수 있는 자격증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10년 이상 된 사람들만. 그 기능장이라는 거는. 그리고 기능사라 딴지 6년이 지나면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률도 한 10대 1 정도 될 거예요. 합격률이 최소한 10대 1에서 15대 1 정도 돼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이 자격증을 언제 취득하신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원래는 이 자격증을 취득한 지가 한 6, 7년 정도 됐는데요. 저는 이제 취득을 않고 있었는데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도 제가 다 가르쳐서 취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저기 웃으며소리로 자식아 너는 기능장도 못 따고 있냐 그러니까는 야 나는 이마 한 번이면 할 수 있어 이래 해가지고 제가 한 번에 붙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이제 맨 처음에 안 딸라 해서 안 딴 게 아니고 그냥 그 자격증만 있으면 뭐 하느냐 실질적으로 능력이 중요한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또 뭐랄까 친구들하고 말싸움 중에서 해서 가서 딴 게 된 거죠. 근데 그 자격증이 한 번에 붙기 되게 힘들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10대 1 정도, 10대 1에서 15대 1 경쟁률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까지 40년 동안 빵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뭐 실기 같은 부분은 워낙 오랫동안 빵을 만드셨으니까 한 번에 합격한다고 해도 또 필기 부분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필기 부분은 이제 그러니까 빵이 만든 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만 나와가지고 이게 했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검정고시를 해서 중고등학교 제가 다 통과하고 대학교까지도 다 제가 졸업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로 졸업하자마자 이제 제빵사의 길을 걸으셨는데 이런 보통 뭐 학업에 대한 뭐 욕심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부분 좀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에 통과한 거예요. 검정고시 통과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이제 가고요. 대학교는 전공이 어디 나오셨어요? 제가 제빵 전공하고 있습니다. 왜 대학까지 나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느 날 이제 그 한 대학에서 그러니까는 뭐라 그럴까 와서 좀 강의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러니까는 그 대학이 안 나왔다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 계기로 인해서. 예. 그래서 이제 공부에 대한 좀 꿈과 뜻을 가지게 된 것인 건가요? 아니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공부는 해왔지만 대학교를 가게 된 이유가 예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앞으로 뭐 대학원이나 뭐 석사나 박사 있다는 뭐 그런 생각 좀 가지고 계시는지.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뭐 한번 또 해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공부는 계속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계속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공부는. 혹시 그 직접 개발하신 빵이 혹시 있으세요? 빵 많죠. 개발한 빵들이요. 대표적인 빵들이 뭐 있을까요? 대표적인 빵들 지금 보시면 있겠지만은 소시지가 빵이 소시지를 품었다는 빵들도 좀 만든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자연 발효빵이라든가 이런 거 고구마 찰빵 이런 거 많죠.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팔려요? 지금 고구마 찰빵이라든가 자연 발효빵. 자연 발효빵은 백화점 가서 보면 하루에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판매가 돼요. 싸지지 않는 거거든요. 한 7,000원 정도 가는 건데도 한 150개에서 200개 일주일 때 하루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가 뭘까요? 비싼데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건강을 생각한 거죠. 건강을. 그러니까 자연 발효빵은 일주일 동안 자연 발효시켜서 만든 빵이거든요. 하루 아침에 빵이 들어간 거 이스트라든가 계란, 설탕, 버터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빵들이에요.
얼마나 좀 자주 오시는지. 저희가 지금 여기 이사 와서부터 다녔으니까 한 15, 16년 정도 됐어요. 네. 단골이시군요. 네, 단골이에요. 네. 왜 이 빵집을 이렇게 자주 오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식구 입맛에도 맞고, 그리고 또 워낙 또 이제 종류도 다양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아이들이 또 이제 좋아하는 빵도 많고, 또 재료들이 건강, 요즘은 이제 웰빙 해가지고 건강식으로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종류의 빵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오고 있어요. 네, 어머니 여기 네. 뭐 얼마나 자주 오시나요? 저는 일주일 거의 5일은 와요. 일주일에 5일씩? 네. 여기 뭐 단골이신가 봐요. 네, 단골. 저쪽 가게 있을 때부터 계속 단골이에요. 언제부터 여기 오시나요? 한 5년 넘은 것 같은데요. 5년씩이나 되셨어요? 네. 왜 자꾸 오시는 이유가 뭔가요? 우선 사장님 부부가 가족 같으셔서 더 좋고요. 그리고 또 빵 재료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좋은 걸 쓰시는 것 같아요. 몸에 좋은 재료로. 그래서 다른 데 안 가고 저는 꼭 여기 빵집만 와요. 그 김용영 사장님하고는 좀 친분이 좀 있으세요, 개인적으로요? 그냥 아니 오래 단골로 다니다 보니까 그 친분 정도 그냥 아는 정도만 있어요. 단골 손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떤 분 같으세요? 그냥 아버지 같으신 것 같아요. 친정 아버지처럼 항상 푸근하시고 아이들 데리고 와도 아이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안채주시고 다정하게 다가오시니까 또 사장님이 그렇기가 쉽지 않잖아요. 친한 가족처럼 해주시기가. 그래서 더 편한 것 같아서 저는 거의 이쪽으로 자주 오십니다. 여기 서대문구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네, 유명하세요. 빵 장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장으로. 그래서 또 제가 또 다른 데 빵을 사다 주면 그거 드셔본 분들이 다 여기 빵이 참 맛있다고도 다들 하세요. 느끼하지 않고 참 담백하고 맛있다고. 그래서 전 선물로도 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 빵으로. 빵집 자주 오세요? 네, 자주 옵니다. 얼마나 자주 오세요? 뭐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여기 혹시 뭐 몇 년 동안 아니면 단골이신가요? 어떻게 되세요? 예, 계속 여기가 빵에 직접 만드시고 해서 단골로 이용하고 있어요. 한 몇 년 정도 오셨나요? 지금 한 3년 정도. 네. 아, 3년이요? 네. 뭐 이 빵집만에 이 빵집에 오게 된 이유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 직접 만드시고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믿고 오는 거죠. 네. 일단 빵이 담백하고요. 그러니까 단맛이나 이런 좀 자극적인 맛이 없고, 그리고 좀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 때문에 주로 오기 때문에 빵이 좀 담백한 맛이 있고, 그러니까 자극적인 맛이 없어서 좋아서 그 점이 좋아서 옵니다. 네, 어머니 이 가게 이 빵집에 언제부터 여기 오시게 됐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기 온 지 거진 20년 된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부터 와서 결혼하고도 이 동네 사니까 계속 왔어요. 이유가 뭔가요? 빵도 맛있고 또 여기 편하고 여기 주인 사장님이나 다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더 그런 것도 유대관계도 좋고 하니까요. 그리고 일단은 빵 맛이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자주 오세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빵 사러 오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와서 차 마시고 해갖고 일주일이면 한 서너 번은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자주 오시는 것 같은데 그 20년 동안 마셨으면은 네. 옆에서 봤을 때 네. 김용영 사장님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사람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보통 그 아저씨들 있잖아요. 예.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 성실하시고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 계획은 이제 우리 아들이 유학을 보내야 되고요.
유학을 갔다 올 때까지는 제가 열심히 맡고 했고 유학을 갔다 와서 한 1, 2년 정도만 잘하면은 이제 뭐랄까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제 뒷전에서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일을 해야 되겠고요.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빵 만드실 예정이세요? 빵은 그러니까 내가 힘이 닿는 하는 빵을 만들려고 그래요. 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물려줬다고 해서 빵을 안 만든 게 아니고 그래도 공장에 가서 빵을 만들어서 그 빵에 대한 거를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 동안까지는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동안까지는 빵을 만들려고 제가 그러는 거죠. 그럼 40년 동안 지금 함께 온 빵에 대해서 이 빵은 사장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빵은 내 생명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요. 빵이 내 생명하고 똑같다고. 왜 생명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40년 동안이나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더 이상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4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0년 동안 같이 했다는 거는요. 제가 좀 모문을 하나 드리자면 40년 동안 같이 했으니까 지겹지 않으세요? 이제 지금은 굉장히 지겹지가 않고 지금은 즐거워요. 빵을 만지면요. 빵이 만들어서 내가 빵이 만들어서 손님들이 굉장히 지금 맛있다는 손님들이 많이 오고 찾아오거든요. 그런 손님 때문에 굉장히 요즘에는 이제 보람을 가지고 하죠.